제67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법의 지배에 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전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멈춰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 협력하겠습니다.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입니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는 국민들은 근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 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처리합니다. 내란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간다며 정권 재창출을 부탁했답니다. 나는 감옥 가고 파면될 거니 정권 유지해서 빼달라는 겁니다. 국힘도 일시적 반등에 자만해 2기 윤석열 정권을 꿈꾸며 대선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막상 절실한 추경과 내란 특검법은 말뿐입니다. 내란 세력의 반성 없는 권력 집착이 민주헌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막고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내란 세력 윤석열 국힘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지만 이재명 탓만 하면 윤석열 국힘 내란 정권의 죄가 덮어지고 민생이 살아납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란 특검과 추경부터 협조하십시오.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게 계속 나라를 맡기는 민주국가는 없습니다. 윤석열 국힘 내란 세력과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심판이 순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성장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성장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란의 망상을 초래한 가짜뉴스 극단주의도 뿌리를 뽑아 국민과 함께 합리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오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상 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외쳐주신 주권자 국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상간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고 정의를 지켜주신 대통령실 경호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불법 계엄 여파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는 추락 중이고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져만 갑니다. 미증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자초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위기 극복 DNA가 있습니다. 송구하게도 정치가 또 한 번 국민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란 극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파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공화국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 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면 왜 내란 선전선동죄가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지전 도발, 전쟁 교사를 반대한다면 외환채 수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을 단죄하는 특검이 되어야지 내란 방탄 특검, 윤석열 복귀 특검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에 적극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란 세력의 완전한 전련만이 국민의 힘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파출소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심지어 민주파출소가 경찰 사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사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겁박입니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한 바가 있습니까?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과 취지, 운영 주체를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경찰서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오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은 경찰처럼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최보윤 비대위원 모두 발언과 13일 미디어특위 보도자료에는 직권 행사와 관련한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성립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을 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의힘 자신들이 한 일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민생 119 이것은 무려 10년 전인 2015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조직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올려놨던 홍보물인데요. 소방 상징과도 같은 119 명칭을 차용하고 또 소방차 그림도 집어넣고 소방수를 언급하는 것은 공무원 사칭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이야말로 10년째 사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파출소를 두고 카톡 검열 운운하면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현수막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저희가 언제 보겠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획한 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국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명백한 허위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민주파출소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별 상관도 없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민주당의 검열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서 SNS와 카톡을 통해서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8년 전 새누리당이 한 건 카톡 검열 아니고 뭡니까? 이러니까 내로남불정당 국민의힘의 적은 국힘이라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만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출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가짜뉴스 척결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데 힘을 모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말해야겠죠. 국민께서 보시기에 제발저려 발끈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방화벽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해킹 시도를 막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이버 테러까지 동원해도 민주파출소의 문을 닫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란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의심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의 일면 보시는 것 같이 국내 체포 중국인 간첩 99명 부정선거 개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계엄군은 국정조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선거연수원 청사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외곽을 에워쌌죠. 그리고 선거연수원 내에는 교육에 참가했던 공무원과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중국인 간첩으로 둔갑시킨 걸로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조작뉴스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선동뉴스입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들어서 올렸는데 1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은 더욱 가관입니다. 판el 1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속에 삽입된 사진, 이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니 해당 보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6년 또 10월 13일 9년 전 강원도민일보에 불법 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과 관련된 보도에 첨부된 사진이었습니다. 황당해도 너무 황당합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척동자도 봐도 누구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선이 잘 보이지 않게 교묘히 편집해 마치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우며낸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한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집회 현장에 성조기를 들고 나올 정도로 극우 세력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겠다는 보도입니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내란숙의 윤석열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시도,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시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진중문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진중문고 책자가 과관입니다. 6.25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는 민주주의, 진보,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 주체 사상을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을 북한과 엮어보려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책을 당장 회수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HID 출신 현역 장교가 근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장교와 같이 3, 4명의 비밀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비밀 TF는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1, 2차장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HID, 북파 공작원이 왜 TF를 구성해서 안보실에서 있는지, 또 이들의 통제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직접 받은 비선 TF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2.3 개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힘이었던 윤석열 리스크 해소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민주 보수를 자초하는
저로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계속해서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겁박하고 있고 또 이러한 행태를 국민의힘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법질서와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민주보수로서 이러한 보수의 가치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길 포기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윤석열과 그 주변의 변호인단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법질서와 공권력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회 지도층을 잔인하게 망신을 주고 그리고 과잉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사법농단의 이름으로 수많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고 과잉 수사를 했습니다. 또한 진영과 여야를 떠나서 무고한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을 일종의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저희 정치권도 반성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스스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를 비호하는 자들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에 대한 그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면서 과거에 그 법질서와 공권력의 이름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는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죄가 나오거나 굉장히 약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중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이 30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계엄 사태 직후에 경제 심리가 예상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쇼크로 12월 고용이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만 2천 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12.3 내란과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경제 킬러였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구속수사, 탄핵심판 등 순조로운 진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정상 수준을 밟아서 우리 경제에서 윤석열 리스크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윤석열 리스크라는 악재를 해소하느라 시달리는 동안에 글로벌 경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관세 정책이 예고된 만큼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우리 산업계가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당의 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제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여러 그 산업들의 특히 전략산업의 통상대응책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향후 매주 산업 부문별로 통상대응 전략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입법 지원 등 우리 국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한 데 이어서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국민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